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맡은 정한식입니다. 오늘은 사회 일곱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회 교과서에서는 1학기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할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단원은 1단원보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어도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약간의 도덕적인 느낌이 강해서 외워야 할 부분도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하게 듣고 또 이해할 거 이해하고 또 그래도 외워야 될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꼭 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당연히 인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좀 있는데요. 요거 조금 외워주면 좋겠네요. 신고 제도라든지 상원 제도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요거 외울 거 별로 없다고 해놓고도 세 개 정도 외워야 된다고 해서 또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좀 당황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고 천천히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것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우선 인구 분포와 그리고 산업, 교통 등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는 인구 분포가 원래는 서남쪽, 즉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지대에 많이 있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특히 무엇의 중심의 산업화?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전체 인구의 70%가 몰리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죠. 인구가 많은 곳에는 환경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고 교통 체증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인구가 적은 쪽에도 음, 같은 문제는 아니라도 똑같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인구 분포의 불균형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공업 지역도 한번 봤었죠. 수도권 공업 지역도 있었고 충청 공업 지역도 있었고 호남 공업 지역도 있었고 태백산 공업 지역도 있었고 영남 내륙 공업 지역도 있었고 남동 임해 공업 지역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세 개지의 공업 지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수도권 공업 지역, 태백산 공업 지역,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수도권 공업 지역은 이쪽에 사람들이 인구가 워낙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살 사람도 많아서 발달한 공업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태일산 공업 지역은 여기에 이제 산지라 보니까 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원료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했던 곳이다 보면 좋겠습니다. 남동임의 공업 지역은 누차 얘기했지만 항구 지역입니다. 그죠? 배를 대고 배가 출항할 수 있는 곳이라서 원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항구 중심의 공업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의 발달이 있죠. 교통의 발달은 음, 우리가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지 항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반나절 생활권이 확보가 되고 수입과 수출이 활발히 되며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단원의 마지막 1학기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인구와 교통과 산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왼쪽 그림 봅시다. 왼쪽 그림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라는 종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사실 임신을 하고 나면 어,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도 아니고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일한다고 하고 또 뭐 어려운 일을 겪고 하면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임산부의 경우는 출산 전, 그러니까 임산부인 상태일 때, 그리고 출산 후 또 임신 이제 아기를 낳고 일정 기간 동안은 좀 휴가를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가들을 주는 것은 사실 임신을 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그런 차이들을 고려해 주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중간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사진, 요 사진을 보면 미안해요. 요 사진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죠. 사실 선생님도 선생님 집 아파트에 차를 대러 가거나 혹은 또 마트 같은 데 차를 대러 가면 유일하게 비어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거는 왜 우리가 비워둘까요? 물론 차 있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도 차 댈 데가 없으면 여기 대면 되는데 굳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는 장애인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보다는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우리 인구 비율상 많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거 비워둘 바에야 채우면 이거 주차하면 좋지 않나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몸이 좀 불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다른 몸이 불편하다는 다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존중해 줘서 이렇게 가끔 비어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아까 임산부라는 특수한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차이를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오른쪽을 보죠. 이거는 지하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선생님도 지하철 종종 타면 에스컬레이터는 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더 빨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선생님은 거의 안 탑니다.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우선적으로 노약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뭐 장애인도 될 수 있고 혹은 장애인까지는 아니지만 몸이 좀 다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지하철에서는. 그래서 뭐 우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후순위로 타도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왜냐? 그분들이 먼저 탈 수 있도록 선생님이 타지 않는 것이 그분들의 를 존중하는 선생님과 다른 나이가 많으신 분, 장애인분 그리고 다치신 분들과 선생님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임산부에 대한 출산 휴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약자 우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과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임신을 하지 않았고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아니고 그리고 노약자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선생님과 다른 그 차이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해 줘야 될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이자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당하면 안 되는 권리, 즉 바로 인권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이 인권 말입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차이를 존중해줘서 어떤 이유로라도 그 누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어떤 차이로도 부정당하면 안 되는 누구에게도 침해당하면서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가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바로 이 인권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인권이 있고요. 여러분도 인권이 있고요. 그림 속에 나오는 인산부도 인권이 있고 장애인도 인권이 있고 노약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인권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출산 휴가라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인권을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이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권리고 그 어떤 이유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곳에서도 침해당하면 안 되는 이 인권이
어떤 사람들이 노력해왔고 지금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옛날 사람들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세 분을 가져왔습니다. 방종환 선생님이랑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리고 마틴 루스킹입니다. 우선 방정환 선생님부터 볼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누구의 인권을 특히나 강조를 했냐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미인이 될 수 있겠네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사시던 시절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어린이를 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린이라는 말도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냥 어리석은 아이 정도로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했고 어린이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애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 라는 식의 의식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어린이들이 놀 권리 그리고 어린이들이 배우면서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잡지도 내시고 어린이날도 제정하셔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방청원 선생의 생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학대한다거나 어린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들은 있죠. 그래서 방청원 선생의 이런 생각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다 테레사 수녀님은 가난한 이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셨어요. 수녀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교 기독교에 몸을 맡기신 분이 됐겠습니다. 이분은 신을 믿으면서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를 끊임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곳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고 그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도 불리고 계신 분이죠. 이게 가난한 이의 권리, 가난한 이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가 있으면 당연히 가난한 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이가 없을 수는 없는 사회 구조죠. 그런데 마르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는 가난한 이가 있을 수는 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난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점이 이분의 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틴 루서킹 이분에 대해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요 누구의 인권? 흑인들의 인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흑인이어서 백인이어서 혹은 황인이어서 받는 차별을 인종차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유럽에서는 혹은 또 미국에서는 이런 인종에 의해서 신분차별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즉 흑인들은 노예가 많았고 백인들은 지배층이 많았죠. 물론 미국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런 신분제를 없앴고 또 인종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종차별이 당연시되어 왔고 그 다음에 신분차별도 있었던 사회에서 법으로 대통령이 금지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마저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서킹은 링컨 시대 이후에 오랜 뒤에 계셨던 분이지만 이때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술집을 가도 어른들이 술집을 가면 백인용과 흑인용이 나눠져 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도 그렇다든가 학교를 가도 백인 학교에 흑인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도 흑인은 뒤쪽에 타야 되고 백인은 좀 편리한 앞쪽에 타야 된다든지 등등 제도로서는 평등을 이루고 있지만 의식 그리고 문화로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이 흑인과 백인이 의식적으로도 그리고 풍습적인 면에서도 평등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셨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저번에 연설을 하는데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꿈의 요지는 지금 어린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 황인의 아이들, 모든 인종의 아이들 모두다가 이제 평등하게 그리고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셨던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방종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가난한 이의 인권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이분은 흑인에 대한 인권을 강조해 왔던 사람들이다라고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나라도 역시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신분 제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신분도 나름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노비라도 그들의만의 인권이 있다라는 점은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제도를 한 번씩 살펴볼게요. 우선 격쟁입니다. 격쟁. 우리 조선에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조선의 왕들은 사실 궁궐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종종 밖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나갈 때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뭐 징을 친다든지 꽹과리를 친다든지 정말 요란한 소리가 나는 악기를 치면서 왕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자신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고는 북입니다. 북인데 이게 뭐냐면 설치된 북을 누군지 와서 치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와서 치고 그러면 그 억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격쟁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격쟁은 임금이 올 때 요란하게 소리치는 거죠. 이건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고는 궁궐에 있기 때문에 궁궐까지 가려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격쟁은 임금이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열심히 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문고는 궁궐에 가서 그 북을 쳐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둘 다 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제도입니다. 상원도 역시 격쟁이나 신문과 비슷한데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글로 써서 이제 임금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기 말 타고 있는 관리에게 줘서 임금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격쟁, 신문고, 상원 등의 사례를 봐서도 우리나라도 역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에는 따로 없는데요. 우리는 재판도 역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판은 3심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서 3번 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첫 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된 재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재판을 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억울할 때는 2번 재판 또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3번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3심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건 오늘날의 제도고 과거에 조선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에도 재판은 3번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까지 기억해주면 더더욱 좋겠네요. 자, 그럼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생님도 한 반을 운영하는 담임으로서 보면 왜 그렇게 서로의 인권을 챙겨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권 침해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요 그림에서는 신체 검사하는 날인가 봐요. 선생님 말에도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 신체 검사했던 이 친구의 몸무게나 키를 보고 옆에 애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본인들은 그냥 너무 재밌는 부분이라서 그랬다고 쳐도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신체 정보가 그게 왜 웃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지금 요 친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의 별명, 어떤 친구의 또 뭐 비밀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인권 침해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자, 편견도 인권이 침해된 사례입니다. 이 친구들 여학생들이 노는데 남학생들이 같이 놀고 싶었나 봐요. 남학생이 같이 놀고 싶어서 나도 그거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여자 학생이 넌 남자라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자 여자 뭐 물론 신체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문화적인 것 그리고 뭐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이 놀면 됩니다. 요 그림에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공기놀이를 여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나도 공기 좋아하는데 같이 하자 하니까 남자인데 무슨 공기놀이냐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도 반에서 종종 봐요. 하지만 남자도 공기 잘하고요. 여자도 축구 잘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남자라서 어떻다, 여자라서 어떻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버 폭력 명확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이버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데 이 사이버 폭력은 정말 무서운 게 증거가 다 남아요. 내가 메시지 지우면 되지 하는데 그 메시지 복원하는 거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폭력은 다른 폭력도 당연히 안 되지만 사이버 폭력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얘기 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폭력, 욕설, 그 다음에 따돌림 이런 거 다 인권 침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들 모두 다가 인권 침해에 많이 포함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옛날이라고 했는데 옛날이 아니죠. 오늘날에 여러 제도도 한번 볼까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인권 캠페인 운동들을 많이 해요. 인권을 지키자는 내용. 사실 가끔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이게 진짜 인권을 보장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죠.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성 가정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러는 그건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없지 않나? 같은 성끼리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어?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어. 이 차이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어, 인권으로 봐줘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어른들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합의가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캠페인을 하면서 그걸 알려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된 내용들 당연히 이건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하는 것도 더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권 교육 활동도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학폭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권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학폭은 당연히 인권 교육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인권에 보장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볼수록 편견이 줄어들거든요. 다음 또 장애인 공공 편의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장애인들에게 좋은 시설을 주면 그게 오히려 불평등 아닌가? 장애인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해주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시설을 갖춰
누구도 우리만큼 편리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배려해줘야 그들과 함께 편리한 생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런 장애인 공공시설이 늘면 늘수록 솔직히 우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애인을 우리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나 학교의 공공기관에 가보면 계단 옆에 반드시 이렇게 비탈길처럼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많은 애들이 자전거 타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킥보드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쓰라고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즉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계단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으니 일반인들도 그거 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 킥보드를 들고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 그냥 걸어가는데도 계단 말고 난 비탈길이 좋아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즉 장애인의 시설이 늘면 늘수록 일반인들도 편리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장애인 공공편의시설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우리 인권도 신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약간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무료 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방 접종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종종 존재하거든요. 가난 때문, 경제적인 이유, 가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또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관련 시설들이나 혹은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다 사람답게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간답게 살 권리이자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 누구에게라도 침해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져야 될 권리가 바로 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방정환 선생처럼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데레사 수녀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처럼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격쟁이라든지 또 신문고라든지 상언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왕이나 관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도 계속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인권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혹은 또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알리려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인권 교육 활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인권이 보장될 수 위한 학교 교육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훑어봤고요. 이제 사회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귀타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회 교재를 먼저 풀고 다음에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1번 문제. 이것은 무엇인가 해요. 너무 쉬워요. 진짜 너무 쉬운데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어떤 이유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그러면 이 세 가지 요 세 부분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권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그죠? 보겠습니까? 당연히 인권이죠. 인권.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이것이 침해되면 안 되고 사람이기에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 바로 인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방정환님과 테레사 수녀, 그 다음에 마틴 루서 킹들이 각각 누구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쉽죠. 방정환님은 뭘 만드셨다고요? 어린이날 만드셨어요. 어린이날은 방정환.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좀 쉬워지겠네요. 방정환님은 어린이의 인권을 강조하셨고요. 테레사 수녀님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이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은 흑인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보자 노력을 했네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 무엇이냐는 거죠. 인권 캠페인 활동하고 있고요. 인권 교육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요것만 써도 되고요. 시행까지 써도 되고요. 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모두 무엇을 위해서 한다? 즉 인간답게 살 권리, 그 누구에게도 침해당하면 안 되는 권리, 인권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인권이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도를 펼쳤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죠.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그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 누구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 친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